11강과 12강에서는 원와이어 기반의 센서 실전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11강 파트 1에서는 주로 버스의 구동 원리와 센서의 작동 원리 쪽에 집중을 하고요. 파트 2에서는 다중 센서 활용을 위한 실전 프로그래밍을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DS18B20 스펙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얘는 9비트와 12비트를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해상도가 되겠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12비트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이 9비트와 12비트 사이에 변환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페널티가 숨어 있습니다. 스펙 차트의 뒤에 나오는 전기적 특성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emperature Conversion Time이 있고요. 9비트의 경우에는 최대 변환 타임이 93.75ms인 반면 12비트의 경우에는 750ms로 차이가 납니다. 무려 거의 한 9배,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50ml면 거의 1초에 육박한 거고 얘는 100ms 정도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해상도에 따른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DS18B20은 원 와이어 버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Only one data line. 그러니까 only one data line. 보통 데이터 라인은 뭐 TX, RX 그래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한 선으로만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 외에 그라운드하고 전원 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DS18B20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연결 구조를 갖습니다. 이 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있고 VDD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인이 하나가 있는 거죠. 데이터 라인을 공유를 합니다. 각각 모든 게 공유를 하고요. 그 특이한 것은 여기 4.7kg라고 하는 거로 풀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풀업 저항의 역할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항은 패러사이트 파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S18B20은 파워를 데이터 라인에서 얻어갈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VDD가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원와이어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와 각 I2C 소자들은 그라운드는 공유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공유하고요. 그 외에 별도의 파워 라인이 없이 이 데이터 라인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센서들은 두 개의 선만 연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패러사이트 모드, 즉 기생 파워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얘기는 64비트 시리얼 코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그러면은 각각의 DS18B20은 고유의 8바이트의 코드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버스상에서 각각을 식별하는 코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니핏 쪽을 보시면 원와이어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포트로 여러 개의 센서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작동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55에서 뭐 플러스 125 있고 중요한 거는 스펙상 0.5도의 애큐러시를 가진다. 그 다음에 12비트, 9비트 선택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패러사이트 모드를 쓸 경우에는 데이터하고 그라운드, 그러니까 두 개의 선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여기 원와이어 버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와이어 버스는 싱글 버스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디바이스,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입니다. 비대칭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DS18B20, 즉 온도 센서는 항상 슬레이브가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버스상에 하나의 슬레이브만 있다면은 그때는 싱글 드롭이라고 해갖고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멀티 드롭이라고 해서 각각의 센서를 식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선을 여러 개의 센서가 공유하기 위한 그 기법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픈 드레인, 그건 트리스테이트 포트, 오픈 콜렉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원와이어 버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풀업 저항이 필요하다. 풀업 저항이 필요한데 대략 OK, 보통은 4.7kΩ을 씁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번 포트를 입력으로 지정하고 단순히 읽어서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볼테이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플루크 테스터를 가동시켜 놨고요. 요거를 그라운드에, 그리고 8번 포트를 직접적으로 재보겠습니다. 0.184V, 아마 이 정도 레벨이면 로직으로는 여기 되겠죠. 확인 목적으로 한번 5V가 잘 나오나도 확인해 보죠. 네, 4.965, 네, 5V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서 놓고 0.196, 예, 작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8번을 인풋으로 선언하고 8번의 디지털 값을 읽어서 단순히 프린트하는 부분입니다. 컴파일 하겠습니다. 자, 아까 테스터로 실험한 바로는 여기서 0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예, 0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8번의 풀업 저항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상태 그대로 0.154V 올라오고 있는데 8번에 풀업을 설치하게 되면은 4.9V, 4.96V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읽어드리면 결국은 1이 들어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그라운드 값, 그러니까 0 값을 여기다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이 나오겠죠? 빼면 1, 이렇게 하면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픈 드레인의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 단자가 풀업이 되어 있는데요. 풀업이 된 상태에서는 이 전원 볼트가 그대로 입력으로 전달이 됩니다만 요것의 그라운드, 액티브한 그라운드, 요것이 이렇게 그라운드랑 합선이 된 효과, 스위치가 닫힌 효과가 되면은 풀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0V가 나타나서 로직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걱정스러울 거예요. 이거 합선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 플러스에서 이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플러스와 그라운드 사이에는 4.7K, 요거는 지금 10K인데요. 10K 저항이 있는 거죠. 전류값이 얼마가 되나? 계산해 볼까요? 10K 저항에 5V니까 어떻게 되나요? 0.5mA가 되죠.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는 사실은 0.5mA 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픈 드레인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지금 5V가 있고 여기에 풀업 저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지점에서 디지털 인풋했을 때의 로직은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게이트, 이게 드레인이라는 게 마치 여기는 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것이 이렇게 스위치가 닫히게 돼요. 닫히게 되면은 이게 그라운드로 바로 연결된 효과가 되죠. 그래서 이 순간의 로직은 이 그라운드랑 연결된 것 같아서 0이 돼 버립니다. 다시 이 게이트가 열리게 되면은 1이 되겠고, 근데 이렇게 10, 10 되지만 이게 충분한 풀업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합선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지점에 로직 게이트가 0, 1, 0, 1로 가는 것을 오픈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원와이어 버스의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라인에 하나의 풀업 저항이 있고 이 각각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각각의 오픈 드레인 회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것이 야 센서 뭐뭐 있니? 라고 센서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놈이라도 여기서 어떤 센서라도 여기에 오픈 드레인으로 스위치를 닫는 경우에 이 선상의 로직은 0이 돼 버리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즉 말하자면 오화 컨디션이죠. 오화 컨디션. 그래서 마스터는 리셋을 했을 때 이 슬레이브들이 일정 시간 주기로 따라서 리셋을 합니다. 즉 오픈 드레인을 회로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선의 시그널이 변하잖아요. 그걸 감지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그널을 좀 더 살펴보실까요? 아까 작동시켜 놓은 건데 값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수정해서 이 8번에 요거를 7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같이 7번 포트와 8번 포트를 연결시켰습니다. 예, 1이 잘 나오고 있죠. 요거를
그러니까 7번을 이용해서 오픈 트레인을 시험해 보도록 하죠. 자, 7번 포트를 아웃풋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최초 값은 0으로 하고 최초 값은 0으로 하고 먼저 7번에 S값을 출력하고요. 8번에서 읽어드린 다음에 이번에 값을 바꿔줍니다. if S가 0이 아니면 S에는 0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S에는 1을 넣고 그 다음에 딜레이 값을 좀 늘려서 하겠습니다. 4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달라지는 것은 8번이 더 이상 플로트가 아니죠. 더 이상 플로트가 아니고 7번에서 컨트롤되는 형태가 됩니다. (0) (1) 테스터 값을 보게 되면은 4.9V 0.01V 그러니까 7번 포트에서 0이 출력됐을 때는 0이 되고 1이 출력되면은 4 이렇게 나오죠. 즉 8번 포트에는 지금 풀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 포트는 풀업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7번 포트에서 0, 1을 낼 때마다 스테이터스가 바뀌죠. 즉 이 풀업 저항은 액티브한 출력이 없을 때 그때는 먹히지만 액티브하게 0, 1의 출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별로 영향력을 못 갖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풀업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한 출력, 사실은 풀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라운드 출력, 0 출력이 없을 때 그때는 풀업 저항이 힘을 갖지만 0이 나타나게 되면은 풀업 저항은 영향가를 못 발휘한 거죠. 요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DS1810 센서 연결 방법입니다. 그라운드하고 VDD는 뭐 평이하게 연결하면 되고요. 데이터를 8번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업을 했는데요. 풀업은 4.7K. 이 저항을 어떻게 인가 그러면은 노랑, 보라, 빨강이죠. 노랑 4, 보라 7.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47, 그 다음에 10의 배수 4700. 그래서 4.7K가 됩니다. 이제 원와이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와이어 검색을 해서 찾은 좋은 웹페이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원와이어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리퀘어먼트가 있고 이게 바로 DS1820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지 UGG 해갖고 이런 라이브러리 설명들이 있습니다. 샘플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원와이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DS1820을 드라이브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죠. 이렇게 엎어 아까 잡고 자 프로그램이 8번에 연결했죠. 저희는 8번에 연결했습니다. 8번 그 다음에 요거 속도는 115200 나머지는 일단 실행해 보죠. 네, 뭔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온도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원이 그대로 연결된 상태고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번에 온도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총 3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3개가 나오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리턴 값 첫 번째 바이트가 전부 다 28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DS1820은 시작 바이트 코드가 28이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모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28이 아니면 DS182 있으나 DS18 이건 S20이자 우리는 B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저 메시지는 사라지겠습니다. 네, 스펙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니크 64비트 코드 여기 보면은 패밀리 코드가 28. 그러니까 요거는 DS8B1 28로 시작한다고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8개 바이트에서 온도 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총 CRC까지 포함해서 9개 바이트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부분이죠. 첫 번째 거가 LSB, 그러니까 온도의 낮은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가 온도의 높은 바이트. 요거를 계산하면 온도가 나오겠고, 컨피규어 레지스터 값을 살펴보시면요, 요것입니다. 여기에 비트 56, 요것이 각각 00, 01, 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해상도가 9비트냐 12비트가 결정되는데 요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값을 읽어드리는 파트는 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p = 1, 요 프린트한 다음이죠. 저 여기서 읽어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온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 제로가 LSB고 플러스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2바이트 온도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온도의 내부 구성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온도 값은 이 첫 번째 바이트와 두 번째 바이트에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4비트는 소수점 array가 되겠고 그 위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6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결과를 1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16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가 하나 0, 1, 2, 3, 4가 되어 있는데요. 즉 데이터 4. 여기에 그 레졸루션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 파트인데요. 이 부분을 하려면은 데이터 4를 쉬프트를 하나 둘 셋 넷 그냥 프린트 하겠습니다. 시리얼 그다음 요 앞에 인터벌이 너무 빠르니까 요거를 살짝 인터벌을 좀 주겠습니다. 요걸 250ms가 아니라 한 5초 정도로 인터벌을 주고 컴파일하겠습니다. 자, 3개 읽어드렸죠? 온도는 72, 24.25, 24.50, 24 괜찮게 나왔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7F 7F가 뭐냐 그러면은 7F는
01111111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1 5개 이상 없습니다. 1 5개, 셋, 넷, 다섯, 1 5개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0, 0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11. 결국 지금 우리 해상도는 1 해갖고 12비트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값만 프린트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노모 어드레스라기보다는 요거는 waiting for next cycle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프린트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상 없고, B값 필요 없고, 이 9개 바이트를 프린트하는 것도 필요 없고, CRC도 필요 없고, 자, 온도를 프린트하고, 온도, 공란, 요 레졸루션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온도값만 탁탁 프린트 할 건데, 지금 온도 센서가 3개니까, 요때 뉴라인, 요걸, 요 앞에 뉴라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블랭크만 한 줄 하게 되면 한 줄에 3개씩 프린트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자, 5초 나오죠? 뉴라인. 그쵸? 5초 후에 하나, 둘, 셋. 그럼 온도 센서의 맨 뒤에 거면 가려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값이 올라가 될 거예요. 27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게 27 첫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와이어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개의 온도 센서를 같은 선상에 단순히 연결만 하면 이렇게 센서를 찾아내고 값을 읽어내는 그런 방식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온도를 읽어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DLC880 데이터 시트에 보게 되면 이런 오퍼레이팅 example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것과 프로그램 매칭해 보시죠. 제일 먼저 리셋을 하고, 리셋을 하게 되면은 presence pulse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내고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가 자 55라는 커맨드와 함께 롬 코드를 보내줘서 읽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온도를 측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리셋하고 롬 코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읽어드리라는 명령을 주면 값이 들어오는 그런 시퀀스인데요.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리셋 있죠? 리셋. 자 리셋 여기서 리셋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어드레스가 사실은 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55번 요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4 여기에 있죠. 44 온도를 컨버트해라 명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규격에 있는 대로 750ms 여기선 1000ms가 됐는데 1000ms 기다린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리셋을 하고 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BE 온도를 읽어 라는 명령을 준 다음에 9개 바이트를 읽어드리게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9개 바이트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CRC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어드린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이번엔 로직 애널라이저를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가진 로직 애널라이저입니다. 여기에 먼저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그라운드를 그라운드에 놓고, 그 다음에 채널 제로를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네, 로직 애널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널 제로를 트리거 포인트를 이렇게 시간이 내려올 때 트리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그 데이터에 네, 트리거가 발생했죠. 5초 동안 샘플하도록 해놨고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짠 대로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또 더 신기한 거는 이 로직 애널라이저가 요 버스 상의 시그널을 내가 이제 이건 원와이어 프로토콜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디코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셋. 자, 리셋이 벌어졌고요. 그다음 리셋 요 파의 크기는 0.496 밀리세컨드, 즉 496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47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고요. 리셋한 다음에 슬레이브가 응답하는 프레젠스는 지금 약 126 마이크로 세컨드, 0.1263 밀리세컨드니까 12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셋과 프레젠스 사이클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치롬은 마스터에서 그러니까 슬레이브들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를 찾기 위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슬레이브 찾았고, 그러니까 슬레이브가 이런 그러니까 패밀리 코드와 함께 자기 롬 코드를 보내는 것을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가 리셋을 실행했고, 그러니까 480ms 리셋을 실행했고, 슬레이브는 프레젠스를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찾은 그 주소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55번이라는 것은 마스터가 8개 롬 주소를 제공한 거죠. 55 이후에 마스터가 아까 찾은 주소를 보냅니다. CRC까지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4. 자, 온도 변환해.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환은 요 주소에 해당하는 슬레이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마 1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갈 때 보시죠. 여기 보면 1초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짜기를 이 상태에서 약 984 밀리세컨드, 즉 1초를 기다리게 해놨습니다. 변환 시간이죠. 그래서 변환이 끝난 다음에 네, 다시 리셋하고 프레젠스 응답을 하고 아까 주소 변환 명령을 한 친구 다시 주소를 제공하고 이번에는 데이터를 읽어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겠다라고 명령을 주면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9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보내줬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사이클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스펙과 살짝 비교를 해보면 바로 리셋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마스터가 이렇게 떨구면 일정 시간 후에 슬레이브가 응답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 보면 TRSTL, 그 다음에 TPD, IH, TPD low 요 값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RSTL은 480 마이크로 세컨드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프레젠스 응답을 하는 거는 미니멈 60에서 240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많은 거죠. 지금 이 경우 보게 되면은 마스터 리셋은 정확하게 484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이 규격을 준수하고 있고, 슬레이브 요거의 레인지는 60에서 240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 프레젠스의 크기가 현재 약 120. 그러면 이 가운데 정확하게 있는 거죠. 120. 그래서 이런 규격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DH 요 부분 PTDH 규격이 있는데 요것도 PTDH 요거죠. 15에서 60 사이인데 볼까요? 얘도 지금 25니까 딱 규격에 맞죠? 15에서 60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규격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작동성을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가 리셋 사이클을 시작하면 슬레이브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풀업 조항을 제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살펴보겠습니다. 풀업을 제거하고 스타트. 네,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풀업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시그널이 0으로 유지가 돼 버렸죠. 어쨌건 억지로 마스터 쪽에서 올린 다음에 다운 펄스를 만들어서 요거 약 124 마이크로 세컨드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풀업 저항이 빠지게 되면은 이 버스의 시그널이 완전히 교란돼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다시 풀업 저항을 복구하고 장착 작동한 걸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아마 리셋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뺐다가 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바로 샘플링 들어가네요. 네, 뭔가 이쁜 그림들이 나왔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